안녕하세요. 해공학점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플러스 5.8%가량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우리 현대차 앞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수 신호 타점들을 의견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의견들, 매도 타점도 역시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래로 내려올 때 추세가 꺾여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 타점대로만 잘 따라했더라면 이번에 하락하는 상황들을 또 잘 피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수익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상승이 뭐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흐름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급락해왔던 상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는 대응이 얼마나 주식에서 중요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알게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아무리 좋은 주식들,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이들 좋은 주식들입니다. 뭐 나쁜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주식 투자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식을 나쁜 주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 또 좋은 주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멀쩡하게 회사 잘 돌아간다. 매출 잘 내고 있고 영업이익 잘 내고 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어느 가격에서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앞에서 매매 신호 타점들대로 한번 말씀드렸고,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차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기대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언론 보도나 기사들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뭐 그 배터리 관련돼서 뭐 포비아다라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공포 심리를 계속적으로 넣고 있잖아요. 벤츠 그 배터리 화재 사태.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항상 이 언론 플레이들은요, 언론사들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왜냐면 조회수를 많이 늘리게끔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부각시켜서 계속 이슈화가 만들어질까.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자극적인 멘트에 많이 또 클릭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 그리고 국내 배터리 K 배터리 관련돼 있는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K 배터리 관련주들, 우리 현대차 흐름들 양호하고 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수혜주로도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벤츠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다. 그러면 오히려 뭐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벤츠사가 뭐야 저 차는 저렇게 비싼데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싼 중국제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었네? 라고 하면 오히려 벤츠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K 배터리에 대한 수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이런 실망감들, 또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들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우리 단순히 그냥 국내 소비자로만 놓고 보면 뭐 이 배터리 때문에 뭐 벤츠에서 현대로 온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 네임밸류 가치가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이제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일부 현대차 그룹에서 좀 공개한 게 있는데요. 충전 제어기와 뭐 3단계 별로 이제 과충전을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다중 안전 시스템을 뭐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면서 다중 안전 시스템, 예, 과충전을 이제 원천 예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밝혀놓고 나중에 현대차 이거 배터리 쪽 화재 나면 큰일 납니다. 예, 원천 차단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뭐 기사 뉴스 보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는요, 달리려면 비포장 도로도 달릴 수 있어요. 산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어디든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요, 우리가 더 잘 달리고 많은 차들이 쌩쌩쌩 좀 더 빨리 달려서, 아니 저기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6시간 걸릴 걸 도로 포장을 잘 해놔서 이걸 3시간 걸린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차를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내가 언제나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갈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충전에 대한 기술들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고 상당히 레벨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최소한 5분 충전, 10분 내에 충전이 완충이 돼서 달릴 수 있는 거리도요. 뭐 예를 들어서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든지 뭔가 좀 혁신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충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디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디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심권에서는 이게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주차장에 내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때에 따라서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미팅도 할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갔을 때 그런 어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충분하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 뭐 현대차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현대차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실제 주가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또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또 급락한 부분도 있죠. 자,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현대차를 일시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이 아마 8월 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8월 8일 날, 이날 매수 신호 확정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여기 화살표 매매 신호, 제가 요것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고점과 저점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빠르면 이길 거래 또는 그 며칠 이후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매수다, 매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바닥이다,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최바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최고점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바닥이 나왔구나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8월 8일 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 이렇게 흐름들이 양호한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흐름들 나오려면 금리가 좀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특히 우리 한국의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부동산도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집을 사야지,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내야지, 이자 내는 비용 감안해서 차도 사야 되는데 차에 대해야 되는, 차도 뭐 현찰로 뚝딱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리스하고는 우리 자동차들도 다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 이 높은 금리는요, 소비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오히려 자동차 쪽으로도 업계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는 확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될 텐데 한국도 그러면 뒤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도 차원에서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올해 하반기까지 미국이 뭐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하겠죠. 그래서 뭐 작게는 2번, 또 많게는 3번까지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한국도 역시나 뭐 빠르면은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이 좀 덜고 소비 진작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해외 차트로 좀 가볼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현대차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것은 국내외 증시, 당연히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까지 22평 돌파했고요. 62평 수준까지 이렇게 오늘 1.9%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어요.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잘 나왔죠? 앞에서 급락했던 부분들 일정 부분 다 반등을 했잖아요. 코스닥도 보세요. 1.2%까지 올라가면서 22평을 돌파해놨어요. 다시 한번 주식 차트로 와볼게요. 현대차가 주도주니까 우리 국내 증시의 반도체와 현대차 이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차 정도는 거의 주도주잖아요. 시장을 이끌고 움직이니까 오늘 22평 돌파, 이렇게 62평으로 이렇게 시세 나오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자, 해외 차트로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테슬라 간밤에 6%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이렇게 주가 이평선들 모아놓고 있고 이제 추세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지 말지, 여기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6% 강세 보였던 거 특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페라리 좀 볼게요, 투자 여러분들. 페라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죠? 페라리는 뭐 워낙 강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 볼 것도 없어요. 예, 볼 것도 없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더 치고 나가긴 했지만 오히려 뭐 우리 그 테슬라라든가 또는 뭐 GM이라든가 이쪽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이들 기업들이 상승하는 데는 반대로 얘는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일 대비해서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7% 오르긴 했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떨어졌다. 우리 시가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그동안에 강하고 셌던 종목들은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양새고, 반대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그리고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조금 전에 테슬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GM 보여드릴게요. 자, 제너럴 모터스도 보세요.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었던 거 기술적 반등 그대로 나온 거죠. 현대차도 그렇게 그냥 올라간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주도주를 수급으로 끌어당기고 끌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주가 지수가 또 내려가면 또 현대차,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수형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오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도 이렇게 뒤따라서 이렇게 오늘 강세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5.8%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렇게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 크게 강세가 나왔다는 점이 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또 자극해서 오늘 현대차가 또 강하게 치고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뭐 너무 뚜렷하죠. 외국인들 수급들, 기관들 수급들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국내 증시 상승과 함께 주도주인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렇게 좋은 모습들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 지금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림들이 나오려면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맥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좀 더 올라가면 당연히 현대차가 더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꼬꾸라지면 고개를 숙이면 현대차도 조정 또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우리 8월 8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화살표 매수 신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급하게 이 종목을 털고 나간다든지 수익 실현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나 우리 현대차 나 사고 팔고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타점대로 잘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이 있어요. 여기 가입 신청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이렇게 주도주로서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주력으로 HLB, 뭐 셀트리온, 뭐 카카오, 네이버 비롯해서 에코프로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로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신호를 기준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